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아쉽게도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는데요. 네. 먼저 원샷 통해서 시황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이렇게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의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전강후약 장세를 그리게 됐던 이유를 좀 들여다보자면 일단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전해졌던 일본은행 부총리의 발언이었죠. 필요하지 않다면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됐고 여기에 미국 증시도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늘 10년물 국채 입차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응찰률이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낮으니 가격이 떨어지게 됐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장중에 10년물 금리가 3.93%에서 9.7%까지 4베이시스 포인트가량 치솟자 그 순간에 이내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을 하면서 탄력을 잃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지금 8월 들어서 이제 5거래일이 지나갔는데요. 지금까지 5.9%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 1월 이래 최악의 월초 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산 투자를 했던 투자자라면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징주, 대형주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장중 급 변동폭이 엄청났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4% 급등세, 장 막판에 종가 기준으로는 5%의 하락으로 돌려내면서 변동폭이 9%포인트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가 됐던 건 전일 나왔던 슈마컴의 실망스러운 실적 성적표 때문이었습니다. 어닝이 미스로 나왔고 마진율이 내려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요. 그러면서 슈마컴의 주가도 20%의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경기 상황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실적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리고 디즈니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조금은 실망스러운 실적 성적표를 전해들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종목의 주가 역시도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보신다면 미국 증시의 주요 상승 하락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힌트가 좀 되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정리를 했는데요. 위쪽에 있는 빨간 종목들이 상승 특징주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전해드렸던 종목이죠. 루멘 테크놀로지스, AI발 광섬유 네트워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추가 투자를 받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매도 투자 의견에서 이제는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PT는 4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국내 AI 혹은 통신 관련주들로 상승의 매기를 불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다음으로는 포티넷입니다. 이후에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실적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까지 양호하게 제시를 하면서 주가는 25% 상승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캐나다의 이커머스 대장주죠. 쇼피파이입니다. 플랫폼 가입 판매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그 덕분에 앞으로도 2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양호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줬고요. 주가는 18% 가까운 급등, 이커머스 유통 쪽의 움직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반면에 좀 내렸던 종목들도 볼 텐데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결과를 전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이 좀 약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제약 바이오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잘 주시를 해봐야겠고요. 암젠 역시도 어닝 미스, 연간 가이던스 하향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비안입니다. 전일 나왔던 실적 성적표, 2분기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이슈 속에서 주가가 7% 가까이 급락세를 기록했으니까요. EV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솔라엣지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고 2분기 매출 비트,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7%가량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까지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주된 베리어블, 변수 가운데 하나가 경기 침체 오냐 마냐 이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전해지고 있는 경기 침체 관련 목소리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간밤에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CNBC랑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침체 확률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높다.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35%에서 4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에 성공할 거다. 이거가 나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녹색 경제 그리고 군비에 대한 높은 지출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이번에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했던 쌈룰, 그 쌈룰을 만들었던 창시자 스타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클라우디아 쌈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성 있기는 하지만 나는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코멘트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열어보신다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M7 종목들 매수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조금 붙기는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의견입니다. 최근에 빅테크주들에 대한 투매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주가가 많이 내려오게 됐고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치 대비했을 때 30% 후퇴를 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침체 시나리오를 미국이 성공적으로 피하게 된다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이런 M7 종목들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차트는 엔비디아의 6개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37% 밀려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침체를 피하고 또 이들 종목들이 올라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뉴욕 파트를 마무리해보고 한국에서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해 볼까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진정됐나 싶었는데 간밤에 조금 전 본 것처럼 다시금 약세로 진입한 움직임 속에 아직은 안도하긴 정말 이르구나 싶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오늘도 좀 찾아가기 바쁠 것 같네요. 자, 그럼 어제 장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상승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월요일장의 급락은 진정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승폭을 보시면 고점 대비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양시장 코스피는 2% 가깝게, 코스닥은 2%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는 되지만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처럼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187억 원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물론 매도 규모는 장중에 줄어들면서 막판에 거의 줄어든 채 마감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장중 10,000계약 가까이 사다가 막판에 매도로 또 돌아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500계약의 매도 전환이 됐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외국인들이 그 전날까지 샀는데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을 본다면 반도체가 모처럼 만에 올라주면서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HBM3 8단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인해서 장중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오보로 확인이 되면서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등을 줬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되돌림 종가까지 플러스 3%의 힘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남아있구나를 종가기 좀 확인했습니다. 워트가 플러스 17%의 급등, YC 같은 종목도 10% 튀어오르면서 어제 HBM 관련해서 소부장단도 그 물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주도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섹터인데요. 어제도 시장 불안한 가운데서 방어주 역할을 해주기도 했고 개별 모멘텀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어제 기관, 외국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바이오 종목들을 담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장중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와 함께 8%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분위기 좋았고 바이오로직스, 한올바이오파마, 진매트릭스 상한가로 코로나 이슈에도 여전히 지속성을 보였습니다. 미용기기 쪽에서는 미용기기 그리고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파마리서치 휴젤 좋았는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는 그 전날의 실적 안 좋았었죠. 그 쇼크 영향 속에 이렇게까지 크게 빠지나 싶을 정도로 저점까지 내려앉으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24%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리를 채웠던 엔터, 게임,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전력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BOJ의 울고 웃었던 하루. 사실 매번 그렇지만 시장이 급등하고 나서 혹은 급락했을 때 그 배경을 찾는데 시장 투자자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다섯 번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지난 월요일에 급락이 컸다라는 점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역사에 남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빠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 당시에 특히 닷컴 버블 때에는 이렇게 하락했는데 혹은 금융위기 때 이렇게 급락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 순간에는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겪었던 그 혼란도 그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힘들었던 그 월요일장 결국 놓고 보니 경기 침체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기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은 엔달러 환율이 주요했던 악재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요. 급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장중에 탄력이 왜 좋았나를 보니 월요일장 급락도 어제 반등도 결국은 BOJ 그러니까 일본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안에서 3시에 3자 회의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날 3시경에 3자 회의가 열렸고요. 어제 BOJ 이 부총재의 발언이 오전에 발표가 되면서 이 멘트의 화색도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치다 BOJ 부총재는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우리 인상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도시키는 이런 발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금의 금융 완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기다렸던 그런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지난 7월 초에 162엔대까지 올라가면서 한 17년 동안 꾸준한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고점 형성 이후 한 13%까지 급락이 나오며 8월 6일에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이 발언과 함께 147엔대까지 급반등 주면서 안도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 탄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147엔대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이 조금 주춤하면서 그 탄력 자체가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 엔달러 환율의 이 급락세가 멈추지는 않았나 보다라는 우려감들 여전히 자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후입니다. 이 오타는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전, 오후로 갈수록 우리 시장이 장중 탄력을 더 힘내지 못했던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전에는 지금 GDP 나우 미국 쪽에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했고 그러니까 침체 아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호실적으로 기술주가 진정된 부분도 그 전날의 호재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BOJ 부총재
총재의 발언 그리고 금투스 폐지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달라, 속도 내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재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 자체적인 내부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변동성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좋았다면, 그래서 코스피 선물 장중에 만기약 넘게 외국인들이 사들였다면 결국 오후에 매도로 돌아선 데에는 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악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엔달러 환율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엔달러 환율, 그리고 이 중동 확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인데, 지금 이란 쪽에서 전면전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장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지지하는 모습이죠. 이 때문에 12일 이스라엘의 명절을 두고 다시 한번 전면전 부각될 수 있다. 지금 이집트 쪽에서는 영공 닫아라라는 내용이 오전 중에 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불안감 자리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좋지 못했다는 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V자 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W의 반등으로 조금은 부침이 있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겠는데 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우리가 기대했었던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전고점까지 쭉 가기보다는 부침이 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제 전해드린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진행을 겪어내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 지금 교보증권의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가 재가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서 싼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옮겨갔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이 청산됐을 때 코스피는 매번 어떤 변동성을 겪었나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캐리, 그리고 캐리 청산 지점에서 어느 정도나 빠졌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캐리 청산, 이 부분 우리가 봐야겠죠. 짙은 파란색으로 봤을 때 지금 10%, 39% 매번 금융위기 당시에 겪었던 변동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 16%가량의 캐리 청산부터 저점까지의 흐름은 16%나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BOJ가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15년도 그리고 16년 초 이때는 한 56%나 코스피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점진적인 청산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왜냐하면 어제 BOJ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급진적인 청산 아니라 점진적인 청산에 놓고 봤을 때 과거가 많이 힌트가 된다면 한 10에서 15%가량 조정을 받을 건데,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12%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은 일단락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청산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점 확인 과정이 시장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어제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의 힌트는 경기 방어주, 해지가 될 수 있는 안전자산인 뭐 통신이라든지 금융 쪽 선방을 했고요. 더불어서 좋았던 쪽,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한 이틀간의 급락을 되돌려 놓으면서 그 위쪽으로 상승을 했던 쪽은 바로 실적주였습니다. 믿을 건 실적분. 수출, 실적, 코스피의 하단을 계속해서 지지해 줄 거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증권가에서 V자든 W자든 혹은 계속 횡보든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은 안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매크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자료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좋았던 쪽은 어제 실적주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셀트리온, 파마리서치. 특히 셀트리온은 장 오전장의 바이오 종목들을 다 같이 견인하는데 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근 발표됐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공장 가동 생각보다 빠르게 되면서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고 셀트리온이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었는데 이를 기다렸나 봅니다. 어제 급반등 나오면서 7거래일 만에 튀었고요. 8%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예상보다 좋았었고요. 매출 역시 호조를 기록하는 모습. 바이오시밀러 장사가 잘 됐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보면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매크로 살펴드릴 때 강조드리진 못했는데 매번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 강도는 많이 약해졌고 기관 쪽의 수급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과거 자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눈여겨보자라는 게 교보증권의 시각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기관 이 셀트리온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 속에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상승 여력 최고점 27만 원까지 오늘 TP 상향이 나왔던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37%의 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삼바, 셀트리온 지금 진입 시점 가능할까요?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우리 개장 중계 때 매번 전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죠. 이틀간의 하락이 무색할 정도로 다 되돌리고 위쪽으로 올라 어제는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역시 기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담았고요. 상승 여력은 어제 종가 대비 최고 24만 원 기준 43%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는 실적주들의 움직임 안에서 어제 또 하나의 힌트가 있었다면 파마리서치만큼이나 좋았었던 휴젤인데요. 13%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다 좋았습니다. 대웅제약은 오전에도 VI 발동이 됐었는데요. 이제 보톡스 주들을 조정받고 그리고 워낙 이 톡신 균주 논란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재평가, 실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일까요? 워낙 균주 논란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실적만 믿고 가도 될까? 오늘 개장 중계에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어제 등락 그리고 제품 미국 진출과 관련돼서 이미 대웅제약은 19년 승인을 받아 수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률은 연평균 14%를 보이고 있는데 휴젤이 지금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올해 승인을 받은 미국 수출 앞으로 연평균 한 23%의 수출 성장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텐셜이 많은지 이 부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메디톡스는 아직 승인받기 전인데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주가를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쪽에 포커스 잡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까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피크아웃일까요? 지금 매출 부진으로 어닝 쇼크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7% 가깝게 조정을 받은 가운데 컨센을 밑도는 게 지금 핵심이 됐습니다. 53%가량 전년 대비로 위고비 매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상을 밑돌았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었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경쟁 심화 속에 이제는 피크아웃의 길을 걷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가 7%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연간으로 본다면 올해 들어서 약 플러스 한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진다는 기대감 속에 펩트론 그리고 인멘티즈랩 같은 한국 BNC 종목들이 쭉 올라왔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지금 일부 익절을 해야 될 자리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시장 미래가 밝다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즐기고 갈 구간인지 조정 시에는 매수인지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중계에서 챙겨드릴게요. 브리핑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